주택담보대출 미국에서 집 살 때 모기지 대출 받을 때도 네. 이자만 내는 상품도 있어요? 1차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만 내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면TV 시청자 여러분들. 제 옆에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지금 14시간 정도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오셔서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그런 정보와 노하우를 알려드리려고 제 옆에 오신 실비아 손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메 몰기지에서 프로덕션 매니저를 맡고 있는 실비아 손입니다. 대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어요. 미국 생활을. 언제 가셨어요? 올해로 딱 30년 됐어요. 오, 30년이요? 94년 9월 15일 날 와우. 한국에서 떠났는데 제가 네. 또 출장을 온 게 9월 20일 정도 돼갖고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유학생 때는 어떤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사실 작곡을 했어요. 작곡이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은 금융권에 오래 계셨는데 굉장히 다른 분야에서 커리어를 밟으시고 계시네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융권도 어느 정도의 하모니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감성적으로 또 제가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해드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좋은 점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님은 계속 버지니아에서 하셨나요? 근데 제일 처음엔 커네리컷으로 이제 유학을 왔었고 네. 그 이후부터는 버지니아에 내려와서 일을 시작하게 된 건 2002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니까 딱 그것도 22년이 됐네요. 네. 그리고 지금은 모기지 론 전문가로서 론 오피서로 네. 일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전에 금융권 커리어가 굉장히 기신 걸로 알아요. 그래서 어떤 금융권 커리어를 밟아오셨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그냥 미국 하면 다 생각나는 거 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오. 그런 쪽에서 이제 조금씩 일을 하다가 아주 엘리트시네요. 그렇지 네. 않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밑바닥부터 밟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한국 분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2016년부터 외국인 융자 쪽으로 조금 더 제가 포커스를 해서 지금 준비해드리고 있어요. 대표님, 주택담보대출 전문가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네. 이 직업이 생소한 직업이에요. 네. 정확하게 하시는 업무가 뭐예요? 한국에서는 대출 창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업 대출이 있고, 뭐 개인 신용 대출이 있고, 주택담보, 뭐 전세담보 이런 대출이 있는데 그걸 전체적인 큰 은행에서 같이 업무를 맡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모게지 은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채권으로 다시 파는 형식으로 해서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모게지 전문 은행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문 은행에서 계속 일을 했었죠. 그러면은 고객이 집을 살 때 나 네. 대출이 필요해요. 이렇게 연락이 가면 네. 대표님이 어떤 걸 해주시는 거죠? 그들의 소득과 신용 그리고 자산 제일 먼저 이 세 가지가 기본이 되는 기준점이거든요. 먼저 그 부분을 리뷰한 후에 본인께서 원하시는 집 가격이 있을 테고 하지만 대출이 조금 안 된다. 네. 인컴이 조금 모자라신다. 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그 대출 한도가 높은 상품들을 권해드리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 재정 상담을 해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실비아님의 고객들은 보통 미국인인가요? 한국인인가요? 이민자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아. 같아요. 완전히 백인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들 그리고 이민자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스페니쉬 친구들도 많고요. 최근에 금리가 아주 핫해요. 왜냐면 페드에서 B컷 인하를 했단 말이에요. 네. 미국 모기지론 최근에 금리는 얼마인가요? 30년 고정 이자를 따지면 현재 6.25 정도? 네. 와, 여전히 높은데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0.5 B컷이 왔다고 해도 그건 어디까지나 금리인 것이지 모게지 금리랑은 조금 달라요. 모게지 금리는 10년 국채, 그냥 반드라 그러죠. 반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은행에서 갑자기 이자 같이 내려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내려갔다고 해서 갑자기 급락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은 받지만 10년 국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은행은 먼저 선행을 해요. 한국은 선행이 아니고 나중에 발표가 난 후에 그 다음에 이자가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선행으로 미리 조금 내려놓고선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표님, 미국인들은 30년 고정금리를 많이 받잖아요. 네. 고정금리가 무조건 좋은가요? 최근처럼 금리 인하가 예상될 때는 어떤 상품을 추천하세요? 지금은 금리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만 네. 얼마만큼의 속도로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한 후에 네. 고정금리가 좋은지 변동금리가 좋은지는 그 다음에 생각할 문제인데 아주 금리가 좋을 때는 무조건 고정금리로 가야죠. 약
2, 3년 전쯤에 코비드 때 같은 경우는 뭐 2.125, 15년 같은 경우는 1.95 정도까지 네. 이자율을 갖고 계셨으니까 네. 거의 뭐 이자를 안 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고정보금지를 가지만 네. 지금같이 하락폭이 예상은 되지만 네. 확실하게 이게 언제쯤일지는 모르겠다 하면 먼저 변동으로 갈아타셨다가 완전하게 내려갔을 때 그때 다시 고정으로 갈아타셔도 됩니다. 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그러면 갈아탈 때 네. 그런 중도상환 수수료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나요? 제일 처음에 신청을 하실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 중도상환금 쪽인데요. 네. 변동금리들은 이자가 고정금리보다 좀 낮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붙이기도 해요. 근데 30년 고정 같은 경우 10년 이상의 고정은 중도상환금이 없어요. 맞아요. 네. 대표님, 한국인 투자자나 막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이제 집을 사려고 해. 이럴 때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미국과 한국은 금융 시스템이나 매매 시스템이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매매 같은 경우는 약간 옥션의 느낌이죠. 경매로 붙여서 맞아요. 어떤 딜이든지 경매식으로 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조건을 셀러 쪽에다가 밝혀야 돼요. 그 안에 이제 프리어프를 레러라고 해서 사전 승인 편지 그걸 맞아요. 은행에서 받아갖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먼저 생각을 좀 해주시고 네. 자금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자금을 미국 계좌에다가 옮겨놓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신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신용이 없어도 가능한 상품들은 있어요. 외국인을 위하거나 아니면 미국에도 신용 3등급 이하로 내려간 그렇게 신용 등급이 좋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거를 약간 응용한 상품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한국에 사는 그런 미국 입장에서의 외국인도 미국의 집을 살 때 대출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나요? 프로그램이 네.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네. 한국에 있는 소득, 자금 증빙을 통해서 네. 이분이 얼마만큼 자산 증빙을 하실 수 있는 네. 분이다, 소득 증빙을 하실 수 있는 네. 분이다라고 일반인과 거의 비슷하게 리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서류라도 네. 미국인들은 그냥 은행 가서 그냥 서류를 첨부해서 오시기만 해도 되는데 네네. 한국에서 외국인으로서 받으시려면 한국에 있는 금융 계좌의 모든 서류들을 공증을 받으셔서 오거나 네. 좀 그런 2차적인 작업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그럼 얼마까지 가능한 거예요? LTV 기준으로 몇 프로까지? LTV 기준으로 80%까지 가능합니다. 외국인이요? 네. 대표님, 그러면 금리는 외국인이면 그럼 얼마나 높나요, 금리가? 보통 일반 융자에 비해서 한 0.5에서 1%까지 이제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표님, 만약에 내가 소득이 끊겼다, 방금 이직했다, 아니면은 뭔가 육아휴직 중이다, 이런 분들은 한국에서도 소득이 없는데 이런 분들이 모기지를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럼 투자형 부동산일 때. 네, 투자형 부동산일 때 우리는 또 다른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뭘 개발하셨죠? DSCR이라고 해서 그 동네에 렌트 가격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지출되는 모기지 월부액이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세금, 보험 이런 게 다 커버가 된다고 하면 딱 거기까지 융자가 대출이 됩니다. 그래서 직업란에 직업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좋은데요? 자체적으로 인베스터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라서 그게 많게는 1에서 4유니까지 보통 이제 한 300만 불에서 500만 불까지 하는 은행들도 있어요. 이거는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신용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매물의 담보 매물의 가치로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건만 좋다고 하시면 적당한 다운페이와 함께 충분히 클로징 하셔서 렌탈 인컴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 네. 모기지 대출을 받으면 그러니까 자기부담 투자금이 보통 몇 %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주택청 가이드라인으로 따르면 20%가 가장 적당해요, 사실은. 심지어는 네. 이제 소득이 많으신데 신용이 조금 안 좋으시다거나 네.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네. 마이크로소프트 다니시는 분들도 5% 다운하고 모기지 인슈런스까지 사시면서 댁을 구매하세요. 외국인이 미국에서 모기지론 신청할 때 현지인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별이 있어요? 원래 차별이 있으면 안 되죠.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그 주택청에서 따라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맞지 않기 때문에 네. 대체 서류로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세금이 없다. 그래서 네. 한국 세금을 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네, 되면 그쵸. 아무래도 조금씩 거기서 이자율에서 높을 수밖에 없죠.
없죠. 그래도 그쵸. 네, 한국에서 지금 전세 대출이 다 막힌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하셔서 인트레스 온리 옵션 같은 걸로 하시게 되면 이자만 내는 걸로 가서 훨씬 이자율 자체가 조금 높을 수는 있어도 나가는 돈에 대해서는 훨씬 절약하실 수 있으세요. 주택담보대출 미국에서 집 살 때 모기지 대출 받을 때도 네. 이자만 내는 상품도 있어요? 1차 융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자만 내는 옵션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오, 네, 5년, 7년, 10년 변동에 한해서 네. interest only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러면은 원리금 동시상환하고 비교했을 때 네. 이자율이 얼마나 높아요? 이자율이 한 0.25 정도 높다고 큰 치더라도 차이 없는데요? 별로 네. 없는데 진짜. 네네, 30년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모기지 대출을 받을 때 이자율을 낮출 수 있는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은행도요, 지금 많이 AI 프로그램으로 언더라이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서류가 들어갔을 때 나오는 상품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로 보여줘야 되겠지만 네. 외국인 융자 같은 경우는 신용등급이 좀 낮은 사람들의 상품들을 네.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네. 사람이 직접 언더라이팅을 심사를 합니다. 융자 서류를 심사하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은행에 신청을 했을 때 네. 얼마나 완벽에 가까운 서류로 들어갈 수 있는지 예, 은행에서 좋아하는 서류로 제일 처음에 패키지를 잘 만들어야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인 융자를 처음 대출을 받아보시는 분들은 한국 금융 시스템과 미국 시스템의 비교 차이점을 찾아내기가 처음엔 힘드세요. 맞아요. 네, 그래서 똑같은 서류를 요청을 하더라도 은행에서 심사관이 원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서류를 요청했는지 그거를 알아채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서류로 최대한 간단하게 해서 맞아요. 완벽한 숫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우리가 모기지론 받을 때 한국과 다르게 네. 좀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어떤 비용이 발생하는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은행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프로세싱 피, 언더라이팅 피 해서 서류를 첨부해주고 그 서류를 심사해주는 그 정도 비용 들어가고 조금씩 다른데 주마다 뭐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경우는 뭐 펀딩 피가 따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서프라임 이후로 숨겨진 비용의 수수료 찾기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에스크로랑 변호사님들이 다 껴있기 때문에 그럼요. 네, 이거를 먼저 리뷰를 하지 않고는 절대로 승인이 나지 않아요. 네. 대표님, 한국은 모기지 론 대출해줄 때 네. DSR을 봐요. 그래, 네. 미국은 이런 거 안 보나요? 일단 DSCR 론은 조금 다른 게 그 네. 프로퍼리에 들어가는 익스펜스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비용이라고 하면 어떤 비용이 있을까요? 되게 간단하게 뭐 모기지 월부금액, 뭐 이자와 원금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재산세. 재산세? 만약에 재산세랑 집 보험비를 모기지 페이먼트에 같이 속해서 넣지 않더라도 네. 계산은 다 해요. 네, 거기 계산을 한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또 HOA 피, 그렇죠. 뭐 콘도 피, 관리비. 네, 관리비요.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렌트를 놨을 때 이게 수익률이 1대1이 될 수 있느냐, 조금 떨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자율은 좀 달라지겠지만 네. 딱 거기까지만 봐요. 모기지 대출 전문가로서 경험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좀 보람 있었던 네. 그런 고객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처음에 융자 쪽으로 이제 세일즈 쪽으로 나갔을 때 숫기가 없어서 말을 잘 못했던 당시예요. 대표님이요? 네. 근데 그때 제일 처음에 그냥 아파트에 살고 계시면서 직장인이셨는데 그분이 조그만 콘도를 사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말하면 아파트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출을 받으셔서 좀 어렵게 받으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직장에서 나오셔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6채의 집을 계속 구매를 하시면서 와우. 저를 매일 괴롭히고 있죠.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도 같이 손님과 고객분과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맞아. 하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새로운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대표님의 개인적인 목표가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저는 유학생을 거쳐서 이민자로 지금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어요. 30년 동안. 네.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처음에 겪었던 그런 시행착오들이 없으시도록 투자를 하시던 이주 계획을 하시던 네. 꼭 융자뿐만이 아니고 이 새로운 곳에서 도전하실 수 있는데 제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도울 생각이 있습니다. 와.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세웠던 이유가 이런 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시간을 좀 더 세이브해 드리고 그럼 제가 굉장히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앞으로 대표님의 행보에 대해서 정말 저 또한 기대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네. 저희 회사와 앞으로 계속 많은 고객분들 론 구해주시는데 도움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럼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미국 주택담보대출 전문가 실비아 손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미국에 집을 살 때 대출 받고 싶다 이런 분들 저희 실비아 손 대표님 많이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고정 댓글에 카카오톡 공식 채널로 저희 회사에게 컨택 주시면 제가 스무스하게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